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홍민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새벽 0시 13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였던 3월 24일 목요일 장 좀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재테크 강의, 3월 재테크 강의 정말 보라는 말을 한 10번도 더 했는데 그때 중소형 건설사 픽 3군데 딱 해드렸죠. 그 중에서 한 군데인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갔고 범양건영이 2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대사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팜스토리 오늘 순환매 돈다고 말씀드렸었고 15% 상승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그 관리 종목 지정의 부담감 그 악재 같은 게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공시가 늦게 8시경이 나오면서 어저께 장초 급등할 거 예상했는데 11% 급등을 했고 나머지 원전주도 오늘 슈팅 있을 거 말씀드렸었죠. 15%. 그다음에 코리안 서키트, 심텍, 대덕전자까지 제가 PCB 쪽 이번에 신고가 나올 거라고 지난주 토요일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코리안 서키트가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대형주가 현재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요일이었고요. 화요일 결과도 상당히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고 수요일에도 상한가 종목이 있었고 하이스틸 말씀드렸던 종목 상한가를 갔었죠. 문배철강 27%,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였는데 일단은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목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장은 지수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 장세가 되려면 결국엔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수가 2700선을 안정적으로 좀 넘어서면서 당연히 테마주는 오히려 소멸하게 되겠죠.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무려 2.4%나 하락을 했고 나머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이 다 눌려주면서 오히려 상한가 종목, 테마주들 상한가 종목은 무려 9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게 현재 장은 횡보장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주 내내 횡보장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내기 훨씬 더 좋은 장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종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고 이렇게 재테크 강의 때도 보시는 것처럼 뭐 심텍, 코리안 서킷, 대덕전자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다른 방송 다른 채널은 보지 않고요. 3프로TV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이 아침에 운전할 시간이 있어 갖고 그때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종목 방송은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종목 방송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 50개에서 한 70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그중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대형주고 그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10개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사실은 뭐 오늘 방송에서 어저께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한 30개 중에서 사실은 한 27, 8개가 상승을 하고 그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000개 종목이 넘는데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사실은 대장주만 추리면 한 10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10개가 분명히 오늘 오를 건데 그거를 공부를 못해서 수익을 못 냈다. 이거는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잘 못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상승장일 때는 분명 대형주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지만 지금은 분명 하락장이고 하락장에선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주, 실적주 그런 것들이 상승을 한다. 반대로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반토막 난 대형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를 해서는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LG이노텍 같이 정배열인 것들은 제가 시총 32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완벽한 정배열은. 그래서 그 종목은 신고가를 달성한다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재테크 강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역배열인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제가 종목 교체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과감하게 손절할 건 손절하고 중소형주, 실적주, 중소형주로도 갈아타도 충분히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서킷도 제가 한 달 전부터 분명히 신고가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심텍, 코리안서킷, 대덕전자 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대덕전자도 한 3일 전에 신고가 나왔고, 심텍 또한 이틀 전에도 신고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중형주,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중형주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PCB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작년 7월 달부터 가장 원픽으로 뽑았던 섹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도 3, 40%의 수익을 3, 4개월 동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주도 했었죠. 급등주. 저 같은 경우는 실적주를 한 70% 정도 하고 나머지 30%는 이런 급등주를 하는데, 사실은 급등주는 테마주죠. 오늘 같은 안랩 같은 경우도 테마주고, 하지만 전 안랩 같은 테마주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주라든지 안랩 같은 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전혀 좀 당위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JP모건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띄운 것뿐이고, 그런 재료로는 상당히 위험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지속성이 있죠. 뭐 지방선거까지도 아직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일성건설을 상한가 이후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재테크 강의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래일 동안 50%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런 종목이 이상한 종목이 아니죠. 실적도 웬만큼은 있는 종목이고, 상패 위기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전혀 위험성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범야고명도 마찬가지죠. 그날 같은 날 말씀드렸고, 3월 강의 이후 35%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식 스터디 방에, 오늘은 사실 제가 시황을 못 올렸어요. 시황을 못 올리고 공부방에는 간단하게 올렸는데, 일단 싸이월드 관련주 어저께 정리해드렸죠. 그리고 인트로메딕이 지금 거래 정지기 때문에 나머지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NHN 벅스가 오늘 한 1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악재 해소됐기 때문에 급등할 거 말씀드렸었고, 나머지 PCB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선 이 아랫단에 있는 뭐 싸이월드 관련된 주들도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됐었고, 나머지 이제 범양건영이나 뭐 코리안 서킷이나 뭐 이런 것들 수급 중간중간 들어올 때도 좀 공유를 해드렸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뭐 이건 종가 부분이긴 한데요. NHN 벅스는 이거보다는 좀 더 올라갔고 한 16%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글과컴부터도 한 4%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 CBI 같은 경우는 좀 가벼워서 전 들어가진 않는데, CBI도 지분은 들고 있죠. 싸이월드 제트 지분 들고 있고, 한 장중에 한 5%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HN 벅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2%까지 눌러줬기 때문에 어쨌든 4월 오픈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슈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비덴트가 장중한 때 이렇게 1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도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랩 말씀드렸죠. 안랩은 제가 3일 전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물론 뭐 하셔서 수익을 낸 분들도 있었겠죠. 단지 그거는 초창기에 들어간 분들,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런 거 쫓아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했죠. 고점에 물린 분이 있으면 거의 한 38% 정도 하락을 맞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테마주와 실적주, 제가 요새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실적주만 해도 충분히 하루에 4, 5% 수익이 나는데 굳이 위험한 테마주에 들어가서 4번 성공하고 한 번 크게 물려서 또 그동안 그나마 내가 땄었던 푼돈 다 잃는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금 20선 돌파했으면서 어느 정도 그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낮은 실적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잘 공략을 해도 충분히 한 달에 3, 40%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큐브엔터, 제가 엔터주들 중에서 소형 엔터주 중에 가장 원픽으로 뽑는 종목이죠. 지금까지 한 4, 50번 정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7%가 올랐고 어저께 하루 눌러줬고 이틀 전에도 약 한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잘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하이스틸, 금강철강,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사료주들도 이제 순환매 돌면서 거의 끝물이고, 이제 철강주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스틸이나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장초에만 급등하고 또 눌러줬고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그대로 살아있고, 철강 가격이나 뭐 니켈 가격 오늘 다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틸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 약 한 19%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란풍선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노란풍선 한 막 마이너스 20%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마이너스 한 20%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한 11%, 사실 이 정도면은 관리 종목 지정된 거 치고는 되게 덜 떨어진 거예요. 사실 하한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악재기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 뭐 엔캠, 첨보, 오늘 전해드지 좀 그래도 다른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단 강했는데 제가 엔캠을 계속 대장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뭐 일진 머티리얼스나 첨보 같은 경우도 중장기 뭐 한 2개월, 3개월 보유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신소재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노신소재도 오늘 장중한 때 한 4%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좋게 보는 종목들. 후성 같은 경우도 21선을 오늘 터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정도 낮은 가격이죠.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과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을 제가 최근부터 뭐 LX 세미콘도 한 3일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DBI텍은 한 일주일 전쯤에 설명드렸었고, PSK나 동신세미캠은 뭐 한 2달 전쯤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신세미캠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낮은 가격, 20선 돌파한 지 좀 됐고요. 좀 괜찮은 흐름을 가고 있고, DBI텍도 좋고요. DBI텍도 사실은 중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형주에 가깝죠. 사실 DBI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때는 막 7, 8%씩까지 급등하는 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들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코리안 서기트, 일성건설, 범양건영, NHN 벅스 매수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범양건영은 추가적인 제가 계좌가 있어서 그걸로 한 130만 원 냈고, 나머지로 한 300 정도 냈기 때문에 오늘도 한 43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 달에도 시드머니 4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 85% 정도 수익률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00%까지 목표를 다음 주까지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제 주식 스터디 방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최근에 내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효능감을 갖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계속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엔 수익금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10만 원 가지고는 3, 40% 수익 내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10만 원에는 고통이 적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을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올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 그런 것들도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2, 3천만 원이라도 수익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4, 5천만 원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계속 내고 있다는 거고, 제가 1월 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8개월 연속으로 계속 50% 이상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 200만 원 이렇게 한 수익을 낸 분들도 있고요. 이분도 이제 일성건설 매수를 하셨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동국제각이나 범한건영, NI스틸, 일성건설, 하이스틸, 제가 최근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재테크 강의 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33%, 그때 만약에 재테크 강의 다음 날인 월요일 날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현재 지금 한 33%이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33에서 한 35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성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20-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기 때문에 계속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7월 반, 지금 5월 반이긴 한데 7기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6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제가 앞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복귀를 좀 길게 했는데 사실 그 종목들이 시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종목들도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니까 끝났고요. 다음 주 안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꼭 공부를 해보고 차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재료, 신문 기사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우존스 현 시간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의 보합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보합이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횡보하다가 이제 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국채 금리는 1.85% 상승. 제가 아직 감기가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환율은
3년 연속치로 보면은 거의 최고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랜만에 한 1.37% 상승, 엔비디아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4%. 결국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중형주, 파운더리, 비메모리까지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이 가야지 우리나라 지수가 2,8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동진세미콘, LX세미콘 이쪽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PCB 쪽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강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이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0-30%인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면서 충분히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곳들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지수 23포인트로 뭐 특별하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고, 그 곡물 가격 상승했고요. 니켈 가격이 다시 상승을 했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 니켈 가격이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배터리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을 봐야 된다고 저 5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상승하지 못하고 좀 눌러주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 가격이 다시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양극재의 큰 재료, 일정 부분 차지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고, 오늘도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뭐 기관 수급이 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뭐 일진머티리얼스, 엔캠, 첨보 좋은 흐름 보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노신소재, 후성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최근에 상승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도 오늘 급등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월 중순 이후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또 그 헤지펀드 그런 이슈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고, 보시면 이제 비덴트가 현재 대장주고요. 나머지 에이티너 인베스트라든지 아랫단의 두나무 관련된 주도 현재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재료도 발생을 했죠. 업비트의 순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그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ICBM 고각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아무래도 뭐 방산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데 좀 수급을 일으키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시 뉴스의 반 정도가 이거에 관련된 기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또 수급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빅텍 윗단에는 실적 주고 아랫단에 있는 빅텍이나 스페코나 이런 것들은 좀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테마주는 변동성, 급등성을 잇는 반면에 좀 리스크가 반대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후퇴, 뭐 인수위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공약을 재검토하겠다. 사실은 뭐 건축 관련된 주에는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닌데 단독 기사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오늘 일성건설에서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죠. 보시면은 시간이 12시 56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은 이미 다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재료는 사실은 이 재료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떤 재료들을 이 있건 간에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일성건설을 계속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1,400억대 오늘 이 공급체약 계열이 뜨면서 이것 때문에 일성건설이 이제 앞서 나가고, 나머지 초반에는 사실 범양건영이 더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범양건영이 눌려주고 일성건설이 급등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주택 관련 섹터가 소형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 12시 한 20분 정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상한가가 중간에 한번 풀리긴 했는데 결국엔 다시 상한가를 갔고, 저도 한번 중간에 매도를 했고 다시 한 26% 정도에 다시 들어가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뭐 갭상승 시작을 해서 시초가에 좀 다 던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시 눌러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내일은 좀 약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성건설, 범양건영, 동신건설, 이스타코가 예전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이재명식 관련된 주로, 기본주택 관련된 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타코도 매물대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는 언젠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싸이월드, 애플 앱마켓 승인이 났기 때문에 4월 초에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트로메딕 현재 정지 중이고 나머지 NHN 벅스라든지 아니면 관련주인 한글카컴부터 다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기사도 좀 나왔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이렇게 현금 보유를 늘었다. 그래서 이제 M&A에 대한 제가 이제 현금 유보율 설명드리면서 성금 유보율이 높다는 얘기는 M&A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봤던 이유가 신사업에 대한 M&A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좀 유의미한 기사가 나왔어요. 카카오 대표 내정자 남궁훈 씨가 메타버스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쪽으로 조 단위의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외국계 기업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에도 좀 재료가 좀 발생을 하겠죠. 사실 지금까지 상승을 하게 된 거는 애플 글라스하고 삼성전자 글라스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VR, XR을 하는 선희시스템, MP, 덱스터, 옵티시스 같은 데가 좀 시세를 받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희시스템이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MP하고 이제 대장주, 부대장주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흐름이고 어쨌든 이렇게 메타버스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카카오와 함께 그렇게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버스 재료는 좀 눌리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뭐 이런 공격들 뭐 폴란드를 공격할 거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방산업체를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보단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유럽연합 유럽연합 거기 만나게 되잖아요. 회담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 추가적인 제재라든지 뭔가 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금강철강 오늘 좀 눌러줬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시세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현대사료 오히려 이쪽이 이제 시세가 좀 끝나가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사료가 상승을 하게 된 게 제가 월요일 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현대사료가 상승하게 된 거는 대주주 변경 때문에 상승하게 된 거지 사료주가 뭐 에그플레이션이 엄청난 재료라서 상승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료가 말도 안 되게 지금 4연상 4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현대사료도 저도 한 2달 전에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얘기 드렸었죠. 그때 저는 물론 그때 매도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일사료가 이제 2번을 따라갔지만 결국엔 어제부터는 좀 무너졌죠. 무너졌고 오늘도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한 바퀴 전체 다 순환매가 돌았고 어저께 제가 분명히 사료 비료 넘어가면 이제 식음료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조 동아원인가요? 하여튼 그쪽으로 좀 식음료로 돌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쪽 섹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왜냐면 이게 같이 주면서도 사실은 단기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제가 정리해서 뭐 공유를 해드리진 않았는데 어저께 분명히 식음료 쪽으로 뭐 섹터가 돌 거다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쪽으로 딱 돌았죠. 수산물하고 이 육계 이런 쪽으로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순환매 다 돌았으니까 사실 사료 비료 쪽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랩도 JP모건이 다 팔고 나갔죠. 그러면은 이번 주 내일은 뭐 소폭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다시 눌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 다음 주 한 월화 정도 지나서 그때 이제 완전히 바닥 치면은 그때는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초부터 지금 급등을 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7시 9분 어저께 7시 9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낮에 한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그 이상으로 좀 들어 올렸죠. 그리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어저께 제가 제주반도체 공시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내일 나올 것이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5시 54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었고 매출도 괜찮아요. 매출도 이번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차트도 20선 돌파한 상태고 괜찮은 상태에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 급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 한 1%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내일 최소한 그래도 갭 상승 뭐 4, 5% 정도 띄우고서 급등한 후에 좀 눌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보면은 제주반도체 제가 말씀드렸죠. 3월 24일에 나왔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현대사료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소유 특정 증권들의 소유 비율 나오고 주요 주주 특정 증권들의 소유 상황 보고 그러니까 결국엔 대주주 변경 이슈 때문에 급등한 거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캡처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현대사료는 절대 사료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사료주들이 당연히 같이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게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나머지 것까지 이제 순환매를 돌게 마련이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앞부분 오늘 1 위부터 36, 30위까지 중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반기문 씨 관련된 주까지도 올려오네요. 이제 대선주들이 하도 난리니까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오리콤,
두산에 이제 지분 들고 있는 거 다 던진다고 하죠. 블록딜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두산이 오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 말씀드린 대로 한성기업이랑 동원수산 아까 말한 대로 식음료로 오늘 올랐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미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타코, 그다음에 보면은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감사 보고서 적정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스타코 말씀드렸고 동신건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주목할 만한 건 결국엔 소형 건설주다. 그것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오늘 수산물 관련된 주, 오늘 수산물 관련된 주가 다 강했죠. 그리고 마니커 FNG, 전쟁 6개, 그다음에 범양건영, 소형 건설주 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렇게 건설주하고 결국엔 소형 건설주, 철강주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금액 상위 범양건영 여기도 소형 건설이죠. 그다음에 가상화폐 비덴트, 일진파워, 원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성건설, 소형건설, 외국인 순매수, 금리 인상 관련된 주들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물론 뭐 배당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저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사실 올라봐야 1, 2%고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는 한 달에 한 2, 30%라도 수익을 내는 달도 있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종목을 들고 있어서는 절대 그런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메리츠 화재라든지 이렇게 좀 상승세가 있었던 종목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고 사실 시세도 거의 다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네요. 동진세미캠 정도 기관 순매수 굉장히 높게 나왔죠. 한세실업도 저번에 설명드려서 리오프닝 관련된 의류주고 큐브엔터, 페노션 기관 순매수 많이 들어왔다 정도 체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5월 반 모집 시작을 해서 지금 17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4월 반 강의 같이 들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가 횡보장이었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들의 장이었는데 물론 다음 주도 이렇게까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1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사실 거의 이 정도 항상 맞춰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10종목 말하면 항상 8종목 이상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여러 방송을 봐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그 종목들만 잘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제가 어떤 논리를 갖고 이런 것들을 구성해내는지를 그걸 잘 파악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시황을 보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전업 투자자면야 이 방송도 듣고 저 방송도 듣고 다 해보겠지만 사실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방송을 예전에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뭐 전체적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삼프로 TV도 너무 좋고 염승환 씨 채널도 너무 좋고 한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면 종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종목에 자기가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지만 큰돈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결국에는 뭐 계속 주저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물에 또 물리게 되는 또 아니면 또 대형주에 물려가지고 뭐 30% 막 이렇게 마이너스 1년, 2년 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을 계속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분명히 대형주가 안정성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대형주도 반토막이 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다 지금 반토막 난 대형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성전자 지금 마이너스 고점 대비 30%죠. 회복이 안 되잖아요. 회복이 7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뭐 손절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1월 달에 손절 다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종목도 안 할 거다. 그래서 중소형주로 나는 한 달 안에 다 복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30일 만에 대형주에서 손절했던 거 3천만 원 다 복귀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시장을 이겨내고 있으니까 물론 뭐 제가 방송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뭐 주식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제가 뭐 공부하고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뭐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뭐 제가 사실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내서 그래서 저한테도 뭐 가끔 인증을 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 그냥 기분 좋은 거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저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제가 사실은 뭐 유튜브 수익이야 돼봐야 진짜 뭐 한 달에 10만 원이나 되겠어요. 네, 그런 걸 보고서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제 좀 뜻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제 주식 토론방에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마주를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한 10명이면 9명. 저도 안 돼요, 사실은. 저도 매수 매도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 잘하지. 그런데 근데도 테마주를 한다는 거예요. 테마주를 하고 또 물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그런 습관부터 버리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급등주 말고 일단 실적주만 해도 충분히 오늘 보였던 뭐 PCB라든지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유해도 은행 수익률보다 10배 이상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무리해서 그나마 있는 돈도 반토막이 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